안녕하세요. 곽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핵심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려고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시장의 특성상 의뢰인하고 이 변호사 간에는 정보 비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찾을 때 어떤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변 광고를 보고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양력이나 이력을 보고 찾아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는 있는데요. 그런 방법은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실질이 어떤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실질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법률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선임료가 높아진다고 해서 내 사건을 처리해주는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격을 보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선택한 후에 그 다음 요소로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상담하는 것을 전제로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무장 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가격 상담이나 아니면 사건 관련된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은 피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무장 또는 변호사 아닌 분이 내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들에게 별도 수수료가 가면서 내 선임료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 이 사실관계를 내가 직접 듣고 처리하냐 안 하냐는 사건 해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 또는 변호사 아닌 분이 상담을 해주시는 사무소는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담 과정에서 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묻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형사사건이건 민사사건이건 이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마치 그림이 그려지듯이 서면에 표출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여쭤보지 않는 경우에는 내 법률 서면의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빈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라고 하여 모든 법 분야의 해결책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정해진 전문 분야가 있고 그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분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 여쭤보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만으로 변호사분의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아니 실력을 의심한다거나 그런 기분을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분께서 처리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처리 경험에 대한 샘플 서면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변호사의 경우 법정에서 드라마틱하게 변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첨예하게 싸운다거나 이런 일은 생각보다 실무상 많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법률 서면으로 제출되고 법률 서면으로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무기는 법률 서면이고 이런 서면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내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법률 서면의 경우 정성이 들어간 법률 서면은 내용의 질이나 논리의 풍부함은 대충 처리한 서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반인이 보시더라도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변호사의 서면 자체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그리고 변호사분의 그 고유의 소송 전략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보여달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든 분야를 맡는 변호사분들을 찾아가기보다는 형사면 형사, 민사면 특정 분야의 민사를 맡는 변호사분을 찾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이라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뭐 민사라면 민사 특정 분야의 법무법인, 뭐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란 이름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안에 변호사 뭐 100명 있다, 몇 명 이상이 있다 라고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고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사건을 처리해주는 분은 변호사 한 명입니다. 그 변호사 한 명이 실제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변호사분과 소통이 되셔야 됩니다. 형사사건이건 민사사건이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담 한 번만으로 그러한 사실들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고 이 사건의 서면의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분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항상 사무직원 단계에서 통화가 종료되고 변호사분과 통화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전달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건의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소통은 상당히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100% 확신하는 변호사는 피하세요. 법률 분쟁의 경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분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100% 기소유예를 받게 해준다거나 이 무조건 무죄를 받게 해준다거나 돈을 100% 돌려받게 해준다거나 결과에 대해서 100% 확신하는 변호사는 피하세요. 무조건 인정된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법률 분쟁은 높은 확률로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살아있는 것처럼 유동적으로 사건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무조건 이긴다는 변호사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들고 올지 그 전략에 대해서 어떤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을 다 체크하신 후라면 그 다음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해보세요. 위 체크리스트별로 점수를 매겨서 또는 각자가 중요한 요소에 가점을 매겨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가격 요소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임료가 높으니까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처리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변호사의 수임 가격은 사무실 유지 비용, 직원 비용,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른 변호사에 투입되는 시간 등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참고로 변호사 아닌 자가 선임 가격에 대해서 말하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몫까지 더해져서 선임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할 때 광고나 주변 소문을 믿기보다는 직접 상담하셔서 사건의 이해도, 어떤 전문성, 소통 능력 살펴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격이 곧 실력을 대변하지 않고요. 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변호사분들이 자신의 사건을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변호사분들이 자본만을 쫓는 행위로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종종 분노를 느꼈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는 마음에서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으셔서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곽정은 변호사입니다.